이제 국민의 짐으로 한번 가볼게요. 국민의 힘 당명이 일본 극우단체 슬로건 표절 논란에 입사했다. 이것부터 간단하게 좀 전해드릴게요. 국민의 힘이 일본 극우단체의 슬로건이었다. 이런 건데. 야, 나 우리 방송에서 지금 저 전범기를 띄울 줄 몰랐어요. 국민의 힘 이렇게. 이 노가 일본말로 의거든요. 네, 소유격. 근데 그게 나는 이게 왜 이런 사건이 나는지도 알 것 같아요. 꼭 일본을 따라한다기보다는 그냥 익숙한 건가요? 그런 것보다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을 강조해요. 특히 아시아에서는 표현 자체 국민. 이미 민주당 쪽 지지자들은 국민이라는 표현보다는 시민을 더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저쪽에서 이제 네. 전체주의다 보니까 국민의 힘이라는 표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표현이긴 한데 여기 이런 식으로 지금 일본 극우단체의 표현과 맞물리는 이유가 그냥 전체성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이름이 너무 똑같아요. 슬로건이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저런 걸 검토를 하지 않을까요? 검토를 안 했을까요? 검토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어쨌건 간에 이 사람들은 그냥 이런 걸 가지고 토착 외구성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계속 이렇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교집합이 생기면 마음속으로 토착 외구라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넘어갑시다. 이 사람들 그러고 우리 방송에서 전범기를 띄웠다는 게 되게 좀 그렇긴 하네요. 찝찝하다. 그러니까 찝찝해요. 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교섭단 전설했잖아요. 정부 실정을 비판을 그 말도 안 되는 걸 계속 비판하니까 사람들이 나는 그분들이 이해 못하겠어. 계속 보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암 걸릴 것 같다고. 보지 마. 그런데 그러면서 협치를 얘기하고 상생정치 얘기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세요. 그 이낙연 대표가 저는 고심 끝에 사실 김종인 대표하고 일치해서 선별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그 협치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 답이 있어야지. 손바닥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예측을 하기를 그래도 그 재난 지원 피해 구제에 재난 피해 구제와 관련하여 김종인 위원장과 이낙연 대표가 그 입장을 같이 하시고 이낙연 대표가 되게 양보하신 건데 그럼 이제 그 좀 마주치는 그 손뼉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뒤통수를 때리네요, 그냥.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쇄신이 안 돼요.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것이 야당의 역할이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야당의 역할은 도울 건 도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돕겠다 정도 이야기도 하면서 그러나 일부 이런 것들은 고쳐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욕만 하고는 협치해줘 그러면은 빈정상에서 안 해주지 당연히. 그래도 그걸 끝까지 보고 있는 분들은 뭐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보지 마. 나 혼자 볼 테니까요. 그 과정에서 윤영찬 의원의 논란이 생깁니다. 이를테면은 문자를 보내는 게 난 들키는 게 나는 그게 이런 건 좀 조심 좀 해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보여준 사람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들킨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윤영찬 의원 입장에서는 무슨 압력이다. 오늘 막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정권의 언론 장악 실체가 드러났다고 아주 난리를 치던데 그거 아니고요. 이낙연 대표 연설할 때는 카카오가 메인에 안 띄웠다는 거야. 근데 주호영은 이게 시작하자마자 메인으로 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되게 열받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뉴스를 날마다 봐야 되죠. 그럼 뉴스가 모아져 있는 것이 포털이잖아. 그럼 일단 포털 중심으로 보고 쓸만한 뉴스가 없으면 각 사이트를 다 들어가 봐요. 조선일보까지.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야 되는 사이트가 한 4, 50개 이상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근데 다음 때문에 암 걸릴 적이 나는 다이브를 안 보니까. 왜냐하면 편집이 늘상 정권 선동할 때는 그 집중적으로 모아지는 의제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문제나 뭐 논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 오늘 다음 카카오의 뭐 자기들끼리의 변명은 AI가 편집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난 그게 더 이상해. 왜 그런지 아세요? 알고리즘, 그러니까 늘 대답을 그렇게 하죠. AI가 알고리즘 짜서 그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거꾸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19대 말기에
그때는 당 이름이 자꾸 바뀌어 새누리당이었나 그때? 네, 그렇다 쳐요. 새누리당 쪽에서 네이버 등 포털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규제법을 만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똑같은 일이 거꾸로 벌어졌었어요. 네. 그때 그 홍문종 미방위원장하고 제가 국회에서 설전을 벌였는데 제가 이거 네이버 AI가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했더니 알고리즘을 조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은 미래통합당이 과거 새누리당 시절에 더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건 단지 그 메시지 주고받은 거잖아요. 보좌관하고. 예. 그런데 이걸 지금 세상이 좀 이상한 게요. 과거에 저희가 야당 때 미래통합당이 여당으로서 한 거 생각하면 차원이 다른 일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 기억에 그게 언제인지 미래통합당 막 미방위원들, 문방위원들이 KBS, MBC 찾아가서 막 항의하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방송의 독립성과 자유 침해한 거 아닙니까? 그 AI가 한다는 말이 더 이상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개판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AI가 어떤 알고리즘을 하는지는 잘 모르지. 그렇지만 사람들이 선호하는 뉴스, 많이 본 뉴스를 띄운다 이런 개념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자체가 오히려 이런 조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회수에 따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좌표를 찍어서 이 뉴스를 봐라 하는데 그게 메인으로 올라오게 만드는 시스템은 더 이상한 거고 균형 감각을 갖춘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낙연은 포털에 띄우지도 않아 놓고 주호영은 띄워. 그럼 누구나 다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양반 윤영찬 의원이 네이버 출신이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가 근무할 때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국회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오늘 워딩이 물론 뭐 좀 세게 나간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득달같이 지금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에서 뭐 이제는 포털에도 재갈을 물리려 한다. 충격이고 매우 유감이다. 뉴스 통제가 실화였다라고 꼬리잡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최소한 VS 여론도 안 지켰다는 인식 속에서 윤영찬 의원이 행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 확인해야 되고요. 그건 보좌관이 반드시 의정 활동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연설 때 포탈이 메인으로 안 띄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을 거라고요. 그 자료하고 그리고 주호영 대표는 연설하자마자 메인에 올라갔다. 그 자료 시간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사실 포털이라는 게 가장 이기적인 거예요. 지들은 하는 게 없어. 남의 걸 가져와가지고 뉴스 장사 해먹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국민들한테 입장에서 편할 수는 있지. 아주 공정한 마음을 갖고 뉴스를 전달해 주면 편할 수는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악의적으로 악용하면 AI가 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영찬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그런 얘기를 꼭 약간 쉴드를 쳐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러겠냐. 오죽했으면. 이게 피해의식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이상하게 민주주의 정권이 되면은 역차별을 당해. 내가 아까 그 포털을 포함해가지고 사이트를 거의 4, 50개를 본다 그랬잖아요. 진짜로 암 걸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편집을 하지? 말하자면 부동산으로 막 이슈 떨어지고 지지율 떨어지고 막 할 때 있잖아요. 악의적으로 배치하는 게 보여.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뉴스 아까 말한 뭐 조국 장관이나 또는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그 뉴스는 안 보여. 그러니까 여론이 이쪽 뉴스만 어마어마하게 따옴표로 보도가 되고 한쪽에서 사실상 해명한 것은 보도가 안 되는 형태로 뉴스의 양이 차이가 나면 결국 여론이 나빠져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이랬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18년도 4월 25일에 보면 그 자유한국당 당시에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그 네이버 본사를 찾아갔었거든요, 직접.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들 아예 직접 가가지고 뭐 면담이랍시고 가는데 그거야말로 저는 진짜 엄청난 압박을 받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이 문자 하나 가지고 뭐 배현진 씨를 비롯해갖고 막 이렇게 공격하는 거 보면 그냥 대꾸할 가치도 없지만 또 대꾸를 안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당 별명 옛날에 뭐였는지 아세요? 항의 방문당이었어. 방송사고 어디고 간에. 그래가지고 귀찮으니까 아예 그 사람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언론을 통제를 했던 사람이 자기 보좌관한테 문자 보낸 거예요. 다음 카카오 들어오라고 해라는 표현은 그거 아니겠어요? 국회에 출석해서 물어볼 일이 있다 이런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 국회의 의정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뭐 언론 장악이라고 표현하면 어떡합니까?
더군다나 이런 장학의 역사가 화려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믿어져요? 배현진 씨는 당시에 MBC에서 뭘 했을까요? 김장겸 시절에 배현진은 뭘 했을까요? 흑역사 속에 일방적으로 정권 뉴스만 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뉴스 보도할 게 없으니까 뭐 근육을 가진 사람은 뭐 보수고 마른 사람은 진보고 이딴 짓이나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뚱뚱한 사람들은 다 보수야? 비 오는 날 빵이 땡기고 소세지 빵. 미친 것들 그냥. 아니, 배현진 씨 부끄러운 예전에 그 뭐야 제2의 나경원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제2의 나경원이 되고 싶으면 사법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쩌냐. 사법시험 없어졌다 야. 갑자기 맞네. 아, 나 진짜. 아니, 나는 윤영철 의원이 다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오죽하면 이러겠냐고요, 오죽하면. 너무한 거죠, 진짜. 그게 글쎄, 의정활동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털을 모니터 한다니까요? 네. 비서관들이 다 해요. 새날도 할까요? 뭐. 새날 타이틀에다가, 뭐뭐 의원 엄청 때리면 당연히 보겠지?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 과정의 대화가 어떻게 찍혀서 그런 거죠. 네. 실제로 그 건너서 들어온 얘기긴 한데 곽상도 씨가 제 행보를 한동안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또 법적으로 뭐 걸 거 없나 이런 식으로 다 보고 있다는 건 좀 저도 들었습니다. 이쪽도 그렇고. 그럼 이제 황희두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렇게. 아, 근데 이게 정파를 떠나가지고 그런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그 자체가 압박이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지금 내가 봤을 때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윤영찬 의원이 안 했으면 내가 이야기 하려던 거였어. 다음 이상하다. 왜냐면 우리는 네이버 안 본 지 오래됐거든요. 네이버가 너무 박근혜 때 같은데 이명박 때 같은데 너무 친정권적이어가지고 네이버를 일부러 보이콧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여기서 자영업자분들이 네이버 그 뭐 마켓 네이버 같은 데 하시는 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드리는데 대개 보면 그래서 우리 쪽 사람들 대부분이 다음을 많이 쓰는데 이상하게 배신감 느껴요. 요즘 보면은. 요즘 댓글도 좀 이상해지고 있지 않아요? 좀 너무 이상하던데. AI가 너무 정권 편향적이야. AI 이놈을 그냥 잡아다가 확. 성향이. 참.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